그러면은요. 일단요. 연예인 걱정까지 하는 문재인 세상.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연예인들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러잖아요. 그 이상민 씨가 뭐 빚을 뭐 40매덕인가 뭐 이렇게 졌다고 해서 그 빚 언제 갚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들하고 n분의 1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우리가 먹은 거 우리가 돈 내고 보통 n분의 1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n분의 1을 해갖고 이제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조금 비싼 데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좀 내기는 서로 이제 부담 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친구들끼리 갔는데 그런 것도 재밌죠, 여러분? 근데 딱 저랑 이렇게 마주 보는데 이상민 씨가 어떤 미모의 젊은 여성하고 와가지고 요리를 시키는데 비싼 거 엄청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상민 씨가 이 빚을 다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씨의 빚 같은 거는 굉장히 독특한 채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뭐 이렇게 기관하고도 뭐 이렇게 연관이 됐던.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연예인 걱정을 해요. 뭐 이렇게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집에서 살고 뭐 이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만한 널찍한 집에서 살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집 아닌 데서도 뭐 내 집에서 산다 뭐 비슷한 프로그램도 찍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의 이 피자가 판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K-팝, 뭐 K-한류 이래서 동남아라든가 또 뭐 중국, 인도, 이집트까지도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TS도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은요. 이 뭐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나라 씨라든가 뭐 장서희 씨라든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연예인들하고는 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신왕족은 연예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우리가 연예인 걱정까지 해야 되겠어요. 왜?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로 보니까 그 오정현 씨라고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 오정현 씨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들게 이렇게 그 아나운서에서 이렇게 연예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는 일종의 온실이에요. 그 다음에 월급 받다가 이 허허벌판에 이 연예계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정현 씨가 이제 배우도 하고 예능도 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정현 씨가 카페를 무슨 주스도 팔고 커피도 파는 이 카페를 했는데 결국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 계약도 남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정현 씨가 눈물을 지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자, 오정현 씨 말로는요. 카페를 처음 했을 때는 아마 오정현 카페다 이렇게 이 소문이 나갖고 막 줄을 서서 가지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K-팝, K-한류 이러면 어디 이렇게 가면 여기 누가 먹던 자리 뭐 이러면은 그 자리에 막 관광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와서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줌마들도요.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그런데 다 순례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후배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뭐 이름은 알려졌지만은 이 탑스타는 아닌데 그 친구의 이제 매니지먼트 비슷한 걸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본 할머니께서 그 친구의 이렇게 얼굴이 들어있는 머그컵을 100개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본 사람들 이 100개를 이래서 더 그냥 할머니 이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 자 저기 이 100개가 아니고 혹시 1개 아니면은 뭐 이게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머그컵이 한 2만 원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굴 하나 들어갔다고 2만 원이에요. 응? 그런데 2만 원이면은 200만 원이면은 일본 돈으로 20만 원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상을 위해서 제가 100개를 사서 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다 나눠줄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67인가 8이라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진영이에요. 진영상이 저를 아직도 여자라는로 만들어줬으니까요. 100개. 빠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정연 씨도 그렇게 호황을 누리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강원래 씨도 정말 가슴 아픈데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것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 연예인 자영업자들도 이제 다 셧다운을 하고 폐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가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 이걸로 제일 우울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자기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람의 79%가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자,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당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아무리 코로나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이렇게 막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 이 발생률이라든가 사망률이 적으냐? 인권 유린하고 동선 다 밝히고 사생활이라든가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뭐가 있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바보라서 일본이 천치라서 그래서 다 영업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아예 숨통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요, 문재인의 국정조사 한 겁니다. 1월 30일에서 2월 1일, 그러니까 아주 이 업데이트 된 겁니다. 자, 데일리안과 RN서치에서 한 건데, 제가 저걸 보고 놀랐습니다. 문재인의 긍정평가가 38%,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59.3%, 그러니까 38대 60이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실 게 있어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0.9%. 4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예를 들면은 뭐 연극하는 분들 다 이 굶게 생겼죠. 그리고 이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필라테스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말 젊은 친구들이 얼굴 빛이 너무너무 황폐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건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된 리얼미터에서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서울이 이제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다행인데 서울에 이제 이 국힘당이 37.1% 그리고 이 더불어가 24.8%. 이거는 뭐 서울 무조건 단일화만 되면은 무조건 우리 보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 대신 단일화가 안 되면 보수 괴멸인 거죠. 그리고 부울경은 39.40% 대 24.5%.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오차 범위로 벌어졌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가 자영업자고 지금 우리나라의 말이 자영업이지 자영업이라는 분들 제가 이제 영등포 가비제 예전에 지역구였는데 서울 시내에서 이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맥구 중에 하나였어요. 자영업자가 많다 하는 거는 즉 자기 몸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가게 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겨우 정말 가게 한 칸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1년에 딱 하루 쉬어요. 설날 딱 하루 쉬고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추석에도 문 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집세 내고 그나마 애들 공부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9시까지로 딱 셧다운을 시켜주면 저희 동네도 우리 가끔 이제 정모하고 막 이렇게 했던 호프집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대패 삼겹살집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더구나 이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이 가장 지금 폐업률이 높은 데가 광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주가 폐업률이 제일 높대요. 자, 결국은 이 광주 같은 데는 소비도시예요. 그래서
이 광주 같은 데는 뭐 음식점 많고 또 광주 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도 광주에서 이렇게 이 폐업률이 높다는 건 뭐냐? 전국적으로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좀비가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연예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연예인 걱정까지 해줘야 되고, 자, 대기업이 뒤를 대고 있는 체인이라든가 지금 엄청난 적자에도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자. 올 한 해만 버텨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버텼죠. 작년 한 해. 그러다가 눈물에 말하자면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게 한 칸 마련한 자영업자들. 이제는 오기로 문을 열고 있지만은 이제 폐업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노무현 정권 때 식당 하던 분이 소뚜껑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못 살겠다고. 지금 소뚜껑 시위 아니라 온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좀비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 아래서 돈 퍼준다, 재난 지원금 뭐 20조 또 털어먹는다, 이래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코로나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이가 이 코로나 하나 지켜가지고 내가 잘했다는 소리 듣겠다 해갖고 자영업자들을 여러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대깨문들도 있지, 자영업자 중에. 뭐 좋다고 해. 자, 자영업으로 8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애가 문 닫으면서 이게 박근혜 탓이라고 하는 거. 이런 대깨문들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문재인의 착오. 문재인은 이적죄인 동시에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정말 역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그 끝을 김명수와 문재인이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